여러분, 혹시 뭐 살 때 이게 최고예요. 저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으세요? 우리는 매일같이 무언가와 비교하며 살아가죠. 근데 만약에 그 비교가 우리를 완벽하게 속이는 아주 교묘한 거짓말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부당한 비교의 세계를 실제 판결을 통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전혀 다른 두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쪽은요, 정말 기적의 신제품으로 대박이 난 스타트업, 그리고 다른 한쪽은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은 우리 삼촌 이야기. 이 둘 사이에 과연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 둘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법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진짜 흥미롭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이야기 하나씩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인공들이 대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화면이 바로 두 이야기의 핵심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은 스타트업의 세척제 클린맥스가 시장 1위인 파워워시랑 붙는 거고요. 오른쪽은 같은 아파트인데도 와,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15층 펜트하우스랑 1층 아파트가 비교 대상이 됐어요. 바로 이 비교에서 모든 사건이 시작됩니다. 먼저 스타트업 창업가 A씨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A씨가 진짜 성능 좋은 엔진 세척제 클린맥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신제품이 시장 뚫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인지도를 그냥 한 방에 확 끌어올릴 비장의 무기를 준비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경쟁 제품이랑 직접 비교하는 광고였던 거죠. 와, 근데 이 광고가요, 말 그대로 대박이 터졌습니다. 영상에서 보니까 클리맥스를 쓰면 막 찌든 때가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경쟁 제품인 파워워시는 이건 뭐 거의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본 소비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덕분에 A부 매출은 그냥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눈부신 성공 뒤에 아주 교묘하고 좀 더러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비교 실험 처음부터 공정한 게임이 아니었던 겁니다. 와, 진짜 이 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기 제품 클린맥스는 80도나 되는 뜨거운 물에 30분 동안 푹 불려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경쟁사 제품인 파워워시는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 고작 1분만 담갔다가 뺀 거예요. 아니 이건 뭐 비교라고 부를 수도 없는 수준 아닙니까? 자, 이제 무대를 바꿔서 두 번째 이야기, CC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CC가 부모님한테 1층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며칠 뒤에 세무서에서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정말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대체 세금이 얼마나 나왔길래요? 이유가 정말 황당합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매기면서 CC의 1층 아파트 가치를 바로 한 달 전에 팔린 같은 동 15층 펜트하우스 가격이랑 똑같이 본 거예요. 아니, 한쪽은 한강이 쫙 보이는 로열층 펜트하우스고 다른 한쪽은 주차장 소음 들리고 햇빛도 잘 안 드는 1층인데 이걸 같은 값으로 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진짜 너무 부당한 비교죠.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제 두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에 도달했어요. 과연 이 비교 공정한 걸까요? 법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물론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먼저 광고 때문에 피해를 본 경쟁사는 법원에 저 광고 당장 멈추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했고요. CC도 이 세금은 부당합니다 하면서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적 싸움이 시작된 거죠. 아, 여기서 경쟁사가 신청한 가처분이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진짜 유용합니다. 이게 뭐냐면 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엔 피해가 너무 커질 것 같을 때 법원이 일단 스톱! 그 광고 당장 멈춰! 하고 빠르게 내려주는 임시 조치 같은 거예요. 아주 신속하고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광고 사건이든 세금 사건이든 그 판단의 근거가 된 비교가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는가? 모든 법적 다툼은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법원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과연 어떤 답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결론과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법원과 조세심판원
둘 다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의 광고도 C씨에게 부과된 세금도 전부 불공정한 비교에 근거했기 때문에 무효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특히 A씨 광고 사건에서는 입증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법률 원칙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제품이 더 좋아요 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이 진짜 사실이라는 증거를 광고를 한 사람, 즉 A씨가 직접 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은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A씨가 일부러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이렇게 조건을 다르게 해서 실험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소비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광고는 부당한 비교 광고, 즉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번엔 C씨의 세금 사건으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용어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세무서가 상속받은 집의 가치를 매길 때 최근에 주변에서 팔린 비슷한 집 가격을 참고하는데 바로 이걸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조세심판원이 아주 명쾌한 결론을 내립니다. 15층 펜트하우스는 전망, 층수, 심지어 나라에서 정한 공시지가까지 모든 면에서 1층 아파트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사과랑 오렌지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펜트하우스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건 부당하다고 결정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흥미로운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만약 사업을 하신다면 비교 광고는 반드시 객관적인 제3자 데이터 같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해요. 왜냐? 입증 책임은 바로 사장님한테 있으니까요. 둘째, 반대로 내가 억울하게 부당한 광고의 피해자가 됐다? 그럼 주저하지 말고 가처분 신청으로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상속세나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 싶으면 세무서가 어떤 집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불합리하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소중한 내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비교라는 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이렇게 잘못 사용하면 아주 위험한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판단할 때 그 바탕에 깔린 비교의 기준이 과연 공정한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